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게 바로 이평선 크로스 기법입니다. 크로스라는 말, 돌파한다라는 기법인데요. 매수와 매도 원칙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먼저 보시고 나서 예시 그리고 실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평선 크로스 첫 번째 매수입니다. 자, 우리가 매수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자, 이동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각도가 완만한 이동평균선에 이런 식으로 캔들이 돌파를 하게 되면은 1단계 관심, 그리고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눌림목에 들어오게 되면 2단계 집중, 그리고 이동평균선 근접한 구간 3% 이내에서 우리는 3단계 매수를 하게 되면은 바로 진행, 상승 진행을 우리는 노리겠다. 이 기본적인 게 바로 이동평균선 크로스 기법, 매수 기법이죠. 자, 여러분 어렵지 않죠? 뭐 간단하게 3단계로 해서 바로 나오는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그냥 그렇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매도 기법은 뭐냐? 매도 기법은 이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매수 기법보다 오히려 더 쉽습니다. 뭐냐면 이동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자, 지속적으로 올라왔었던 주가가 갑자기 운동을 그리면서 장중에 이동평균선을 이탈하게 됐을 경우 우리는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죠. 장중에 이런 식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 관심을 가졌다가 종가 기준으로 주가가 다시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갈 경우에는 매도를 안 한다. 다시 말해서 매도 보류. 그리고 반대로 장중에 이탈을 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실제로 주가가 장중에 올라갔다가 종가까지 결국에는 이동평균선 복귀를 못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 매도입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해요. 주가 계속 올라오다가 일단 깨면 관심 갖고 있다가 종가 올라오면 매도 안 하고 종가 올라오지 못하고 깨면 매도한다. 오히려 매수보다도 매도가, 두 번째 매도가 더 간단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예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 이동평균선 예시인데요. 5일 이동평균선은 단기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자기 무기로 나는 5일 이동평균선을 사용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보시겠습니다.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옆으로 횡보를 하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이 완만하게 내려오죠. 각도 자체가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45도 각도 이내에 있는 완만한 이동평균선만 이용하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45도 넘어가는 각도에선 돌파해봐야 실패 패턴이 상당 부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확실하고 확률 높은 패턴만 우리는 가져가겠다. 아시겠죠? 돌파했으니까 1단계 관심. 그리고 두 번째, 다음날 이렇게 올랐는데 또 내려오죠. 이게 뭐죠? 상승이 연속됐다가 내려오면서 눌림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뭐다? 2단계 집중. 그리고 이동평균선 3% 내로 그 다음날 시가 부분에 내려왔죠. 여기가 바로 우리가 매수를 하는 3단계로서 핵심 포인트다. 매수 이후에 주가는 어떻게 된다?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례는 역시나 5일 이동평균선이에요. 이 종목 또한 오히려 이동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아주 좋은 흐름의 이동평균선을 보이고 있는데 양봉이 돌파했죠. 이게 바로 뭐다? 1단계 관심. 그러면 2단계 뭐 기다려야 되죠? 눌림. 그쵸? 다음날 살짝 떴다가 장중에 이렇게 눌리죠. 그러면 집중하고 있다가 3단계 그 다음날 오전 시가. 여러분 아시죠? 양봉은 밑에 꼬리 빼고 몸통이 시가고 위에 몸통이 고가다. 종가다. 반대로 음봉은 어떻게 된다? 음봉은 이 위에 몸통이 시가고 아래 몸통이 종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가 부분에 매수 타이밍 딱 주고 나서 이 종목 그대로 5일 이동 평균선을 타고 쭉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게시판에
너무나 감사한 글을 올려주셨어요. 질문사항을 올려주셨는데, 이 핵심 패턴 하이라이트 이 시청자 게시판 굉장히 폭발적이죠. 여러분 아시듯이. 이 악플보다 더 무서운 이 무플, 이 무관심이 아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보시고 좋은 내용 있으면 좀 힘도 좀 실어주시고요. 자,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 올려주시면은 제가 중요한 내용이다 싶으면은 강의에서 한번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 누구죠? 아이디가 잘 안 보여. 호나김님께서 12월 1일날 저녁이네요. 22시에 올려주신 내용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평선 크로스 기법에서 2단계 후 3단계에서 이평선 3% 범위, 3% 범위까지 오면 매수인데요. 3%에 대한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시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해주시면 되는데 둘을 나눠주셨네요. 그쵸? 캔들이 양봉, 꼬리, 그리고 뭐 꼬리 및 캔들 모음점 관계없이 플러스 마이너스 3% 영역대에 오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칠판에 몇 가지를 좀 써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보시겠는데요. 자, 지금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3%에 대한 기준이 뭐냐 이거죠. 간단합니다. 이동평균선이 있을 때 주가가 돌파했다가 상승했다가 눌리게 될 경우에 이 눌리는 날의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해서 3% 안에 들어오면은 매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1번은 뭐 그냥 그대로 해결이 된 것 같고, 그러면 이 안에서 두 번째 질문이 음봉이나 양봉이나 전혀 관계가 없느냐. 이건 좀 디테일한 상황인데 이거를 설명을 뭐 제가 풀로 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캔들 분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셔야지 이 흐름에서 또 핵심을 한번 더 잡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주가 매매를 할 때, 종목 매매를 할 때 실제적으로 노림수를 바로 이 눌림목에서 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눌림목에서 가장 좋은 패턴 자체가 뭐냐면 지지 캔들이 나오는 게 가장 좋은 패턴입니다. 여러분들 강의를 강의 많이 들으셨죠? 근데 뭐 양봉이 이렇게 나오는 패턴, 그리고 음봉이 이렇게 나오는 패턴 해가지고 뭐 꼬리 뭐 이렇게 길고 뭐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패턴이 있는데 이거는 지지 캔들이 아닙니다. 뭐로 판단을 하느냐? 자, 보시게 되면 이 높이, 키, 다시 말해서 키가 크다라는 거는 변동성이, 다시 말해서 움직임이 굉장히 왔다 갔다 크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투자 심리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키가 큰 캔들 같은 경우에는 지지 캔들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지 캔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반대로 쉽죠? 키가 작은 캔들을 바로 지지 캔들이라고 합니다. 어떤 거? 여러분 보셨겠지만 요런 거. 요거를 별형, 뭐 스타형이라고 해서 조그맣게 나오는 흐름, 그리고 뭐 완전히 십자가형, 크로스라고 그래갖고 요만큼 나오는 흐름, 아니면은 뭐 망치형 또는 영망치형, 요렇게 키가 작은 요 친구들이 요 눌림목 패턴에서 바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바로 확률적으로 더 높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패턴으로 마무리가 져질지는 제가 다음 예시를 보면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지만은 장중에 이걸로 끝날지는 모릅니다. 확인을 하게 될 경우엔 더 높은 가격에 밖에 사지 못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한 가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3% 영역대, 우리 시청자분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게 있어요. 마이너스 3%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자, 손절매 라인에 대한 질문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절매 라인은 우리가 매수한 이후에 몇 프로로 잡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결론적으로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손절매 라인은 몇 프로라는 정의는 없습니다. 그거를 그냥 몇 프로 선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증시 격언이 있는데 그 격언은 맞지 않다라는 거를 제가 증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왜냐? 자,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런 종목이 있다라고 치자고요. 자, 10,000원, 그리고 12,000원.
요 안에서 주가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여기까지 지금 내려온 주가다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릴 때 어떻게 제시를 해드리고 여러분들 같은 게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나요? 저 같으면 이게 1200원 정도 요 흐름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매수를 하겠다. 매수 전략은 매수는 한 1200, 300 정도의 매수를 한 후에 매도는 12,000원 정도의 흐름을 기대를 해보겠다. 다만 손절매는 만약에 이 흐름에서 지지를 내려왔다 하고 올라가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지지를 못하고 이탈하게 되면은 한 9,800원 정도면 완전히 만원을 이탈해가지고 이거는 반등이 안 나온다로 결정을 내리겠고 손절매 가격은 9,800원 이게 바로 손절매 가격을 확인을 하겠다. 이 전략을 가지고 저 같으면은 매매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략대로 한다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매수를 1200원, 300원, 200원에 매수를 했을 경우에 9,800원에 내려오면 마이너스 4% 정도의 손절매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전략은 이 종목의 성향을 봤을 때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1200원에 샀다가 안 됐을 경우에 마이너스 4%의 4%의 손실을 보면 끝나는 거지만 예상이 맞았을 경우에는 12,000원권까지의 1,800원 약 17, 18%의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판단이 틀렸을 때 예상 손실에 대비해서 예상 수익이 18%면 예를 들어서 3종목 중에 2종목을 우리가 실패를 하고 한 종목만 수익을 낸다 그래도 2종목 실패해봐야 마이너스 8%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한 종목 이익을 내게 되면은 18%의 수익률 아니겠습니까? 그럼 총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의 수익이에요. 승률 3분의 1, 33% 가지고도 수익을 10%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제가 지금 손절매 가격을 4% 잡았던 거는 이 종목의 성향을 파악을 하고 확실하게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4%라는 손절매 기준이 되는 거지. 그게 없는 상황에서 이 종목이 어떤 성향이 갖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누군가가 11,000원에 아니 1,500원에 예를 들어서 1,500원에 매수를 들어갔다 치자고요. 근데 증시격언에 봤더니 3% 또는 마이너스 5%면은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죠. 근데 이 종목이 1,500원이면은 만원까지 밀리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아니죠. 충분히 밀릴 수 있는 성향 갖고 있죠. 그러면 만원권에 들어와서 지지권 영역, 매수권 영역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산 사람은 손절매를 해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손절매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손절매의 기준을 잡는 건 자기의 전략대로 잡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왜 여기서 썼냐면 매수와 매도와 손절매를 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패하는 전형적인 투자자의 유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선 매수 후 분석형. 뭔지 아시죠? 먼저 선 매수. 일단 매수하고 나서 뒤에 뭐 빠지면 어떻게 할지 분석을 하는 건데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매수와 매도와 손절매는 한꺼번에 매매 시나리오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지. 매수 따로 매도 따로 내려가면 손절매 3% 맞나 5% 맞나 이 종목의 성향이 어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의 손절매를 하라는 얘기는 개념 있는 매수를 들어갔을 때 그 증시격언이 맞다라는 거지 의미 없는 구간 속에서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되는 공간 속에서 이거 손절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벌써 마이너스 5%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전략적으로 앞으로 매매할 때도 틀리더라도 하나씩 쌓아 나가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게시판에 너무나 좋은 글을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거기에 관련돼가지고 마이너스 3%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손절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의견이나 질문들을 올리시면 제가 방송에 최대한 반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흐름을 또 한번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자, 예시. 왜 그랬는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21선입니다. 21선. 이제 보이는 게 21선. 21선을 사용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빠른 매매보다는 조금 긴 호흡에서 스윙 매매를 하시는 분들,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이 21선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죠. 자, 이동평균선 각도 좋습니다. 돌파했죠? 돌파했으면 1단계 관심. 올라가죠? 올라간 거 따라간다? 안 됩니다. 올라가는 거 따라가는 거 안 돼요. 왜 제가 눌림목 3%에서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렸겠어요? 방금 손절매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 있는 매수 들어가야 손절매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 들어가게 되면 이만큼 눌리게 되면 우리 손절매 여기서 할까? 오히려 매수 구간인데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2단계 집중, 그리고 3단계 어디에요, 여러분? 매수지요. 매수 이후에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를 패턴을 단봉 맞지요. 단봉 맞는데 요 패턴을 이게 장중에 우리가 장중에는 모른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장중에 3% 정도 올라왔는데 이렇게 끝나주면 딱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면은 괜찮아요. 근데 장 초반에 살짝 이렇게 줬다가 장 후반에 올려버리게 되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와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렸다가 그냥 끝났으니까 우리 매수 끝까지 보고 나서 매수할 기회를 준 거지. 만에 하나 내렸는데 위로 이렇게 끝날 때 주게 되면 양봉으로 끝나버려요. 그럼 이거 확인한다 그러면은 벌써 이동평균선과의 거리가 꽤 멀어집니다. 때문에 확인하고 매수를 할 수는 없다. 이동평균선 크로스기법에서는. 일단 딱 우리가 정해놨던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흐름 안에서 일단 잡아놓고, 왜냐? 매도기법 우리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그쵸? 배우셨잖아요. 기억들 나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3% 정도 들어오면은 일단 매수 진행을 하고 본다. 확인 과정은 조금 리스크가 있다. 보고 보스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21선이죠? 이것도 21선이에요. 5일선 아닙니다. 21선인데요. 지속적으로 이거 굉장히 좋죠. 뭐냐면 이동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돌파하는 흐름들이 가장 확률상으로 높다라는 겁니다. 왠지 아시죠? 추가적으로 상승하는데 여러분 돌파 이후에 상승 우리 매수 따라간다? 따라가서 할까요? 안 됩니다. 사지 마세요. 사면은 그냥 올라가면 좋은데 내려갈 경우에 손절을 어디서 때려야 될지 몰라요. 우리가 리스크 관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으면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내려오니까 여기에서 집중하고 있다가 2단계 들어갔다가 3단계 그쵸? 이것도 장중에 꼬리 딱 주고 나서 만약에 요것도 장 후반에 올려놓는다 그러면 이렇게 끝나겠죠. 이런 모양으로. 그러니까 장 초반에 기회를 줄 때 3% 안에서 이동평균선 3% 안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흐름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쵸? 자, 이제 매수를 배웠으니까는 매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거죠. 매도는 뭐다? 매수 여기서 이제 말씀 안 드릴게요. 너무 많이 말씀드리니까. 매수를 했어요. 매수해서 지속적으로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 1단계 매도에 대한 관심은 언제 잡는다 그랬죠?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해서 일단 이탈을 장중에 하게 되면은 장중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종가 기준으로 이평선 올리게 되면은 매도를 보류해서 매도를 안 하는 거고, 종가 기준으로 이동평균선 못 올렸다. 그렇게 되면 그 시점에서 우리는 매도하겠다. 동시다발적으로 관심과 지속적으로 매도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에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날 여러분 아시죠? 양봉은 뭐라 말씀드렸죠? 시가가 여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시작 자체가 검은 이동평균선 5일선 밑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관심 갖고 있다가 장 초반에 밀리죠. 밀렸다가 끝까지 봐줘야 되니까 종가가 이날에 윗꼬리가 없다는 건 고가. 종가 자체가 고가를 올리면서 5일 이동평균선을 올렸습니다. 상향. 이거 매도? 아니죠? 관심과 동시에 살려놨으니까 매도는 보류한다. 그쵸?
자, 두 번째가 어떻습니까? 두 번째, 더 올라갔죠. 이날도 내렸는데 관심에다가 매도 보류가 되지만,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가 바로, 시작은 높게 시작을 했어요. 시작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그쵸? 음봉이니까, 장 초반엔 이렇게 움직였지만은, 장 후반 내려오면서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하면서 관심권에 들어온과 동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종가가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끝나고 그랬죠. 이건 어떻게 된다? 매도. 그 이후의 흐름은, 그쵸? 매도 잘했죠? 매수와 매도. 매도는 이렇게 잡는다.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앞전 부분도 관심, 매도 보류, 관심, 매도 보류. 이 흐름도 관심, 이탈, 관심, 종가 올렸으니까 매도 보류. 그쵸? 그 이후에 여기에서 고가에서 밀리고 나서 이날은 괜찮았지만 이날 또 고가에서 밀리면서 관심권. 만약에 여기서 종가지 기준을 올렸다 그러면 매도 안 한다. 다만 여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끝났기 때문에 관심과 동시에 매도 끝. 이후에 주가는 흘러내린다. 아시겠죠? 자, 21선 기준으로 하나 더 볼게요. 빠르게 볼게요. 자, 매수권 이쁘게 딱 줬죠? 상승 쭉 합니다. 신경 안 쓰면 돼요. 뭐 21선 그냥 올라오지 않습니까? 뭐 신경 안 쓰시면 됩니다. 신경 안 쓰시고 있다가 이날, 바로 이날 종가가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내려와가지고 위험 신호를 줬는데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또 띄워가지고 올렸는데 이런 식으로 종가 부근에, 그러니까 장중에 이탈하고 나서 종가 부근에 모두, 종가 부근이 아니고 종가 자체가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끝났어요. 그러면은 관심과 동시에 매도 끝. 이유는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쉽죠?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반복 학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하시겠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마지막 케이스 하나만 보겠습니다. 동일하죠? 매수 이쁘게 줬죠? 매수 이쁘게 주고 나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깔끔하게 고민 안 하게, 그쵸? 뭐 장중에 매도 또 보류하게 되면 이게 스트레스 받아요. 정신건강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바로 초반에 올라갔다가 이평선 이탈, 장중 이탈, 종가 기준 올리지 못했죠? 관심, 매도 끝. 이유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이동평균선 지지 받았던 이동평균선은 이런 식으로 저항의 흐름을 갖는다.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는 지난주에 제가 카페에 올려드린 실전 종목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이평선 크로스 기법 자체가 배운 게 실전에 적용이 됐느냐 마느냐. 자,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한일 이화의 케이스입니다. 지난주는 조금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게 좀 안 좋았죠. 시장 자체가 안 좋으니까 매도 사인이 훅 나오기도 했고, 그 기간이 짧아가지고, 한 주 안에 나오지 않은 흐름들도 있어가지고, 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동평균선 돌파 1단계 관심, 다음날 좀 올라갔다가 바로 이동평균선 갖다 붙이기까지 했죠. 그럼 매수 아닙니까? 눌림목과 동시에 매수. 그쵸? 다음날도 어떻게 됐어요? 매수. 이동평균선 이탈 안 했습니다. 종가가 여기니까. 그쵸? 그럼 지속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날 같은 경우에도 이동평균선 이탈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동평균선 이탈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날 주가가 뻥뻥 상승하다 보니까 이동평균선 이런 식으로 같이 꺾어 들어가 버린 거지. 이날은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마감했지 이탈 안 했습니다. 한일유합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매도 아니죠. 그리고 이날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매도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매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탈을 안 했어요. 이것도 이탈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날 이 5일 이동평균선은 뭐냐면 상당 부분 많이 움직여요. 많이.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움직임, 그 주가 흐름에 따라서 각이 팍팍팍 섰다가 팍팍팍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다음날 이런 식으로 확 양봉해서 올라가게 되면 요렇게 움직여서 이탈을 안 해 보이던 이동평균선이 확 하면서 붙어 보이는 이탈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이탈을 당일 안 했습니다. 갖다 찍어 보시면 아시겠죠. 그쵸? 다음날. 자, 오늘이죠. 오늘이 아닙니다. 금요일이죠. 자, 금요일 장중에 제가 캡처를 한 거기 때문에 종가가 살짝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장중에 제가 캡처를 한 거기 때문에 장중 흐름으로는 이탈을 해가지고 매도 사인이 딱 나와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매수가 3,980원 그리고 고가가 아니고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승률이 22.2%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수익률이 나온 거예요. 한일 이화에 우리가 이평선 크로스 기법만 간단하게 대입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수익률을 고스란히 우리 시청자분들 수익률로 만드실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한일이화 너무 좀 힘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 나는 자금이 큰데 큰 종목 됩니다. 호남석유 여러분 10만원짜리예요. 뭐 자금 크신 분들도 한 10만원 정도는 다 사시잖아요. 그쵸? 자금 크신 분들은 뭐 조그만 종목들, 그쵸? 우리 뭐 이거 호남석유 한 1000주씩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쵸? 농담이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동평균선은 호남석유도 빵 치고 올라갔죠. 빵 치고 올라가갖고 1단계 관심 상승하죠. 상승했는데 내려오면서 눌림 줬죠. 많이 벌어져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높은 주가다 보니까는 이게 많이 벌어져 보이는데 이거 3% 안에 들어왔습니다. 3%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진행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이날 이탈을 했는데 매도할까 했더니 종가 기준으로 봤더니 이평선 위로 올렸어요. 매도다? 매도? 보류. 그리고 보유. 금요일 장중 가격이 10만원이 넘어갔는데 그때까지 보유. 아직 매도 시그널 아직 안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수가 우리 86,100원에 들어가가지고 고가가 104,000원. 아직 매도가 나오질 않아가지고 지금 현재 상승률 20.7%. 호남석유 큰 종목에서도 이동평균선 크로스 기법은 충분히 통용되는 기법이다.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다음 흐름. 일진 디스플레이. 그쵸? 이거는 조금, 그 스윙거래 하시는 분들 21선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좋았죠? 21선 완만하게 내려오다가 상승 이후에 눌림. 여기 우리 시청자분들 빨리 배우시게 빨리 사라고 그냥 갖다 찍어주네요. 자, 사세요. 그러면서. 3%도 필요 없어요. 갖다 그냥 차트를 만들어 주네요. 제가 인위적으로 그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인위적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만들 정도는 제가 컴퓨터 실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라고 기회를 주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쭉쭉쭉쭉쭉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된다? 지속적으로 보유했다가 이날 살짝 이탈했는데 종가 올렸죠? 그래서 매도 보류인데 그 다음날 안타깝게도 이동평균선 살짝 밑에서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다? 이런 식으로 끝났다. 여기다 매도 사인이 바로 나온 거죠. 그럼 이 종목 매수가 3,950원 여기서 매수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매도가가 5,670원입니다. 매도가가 5,670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률, 다시 말해서 수익률은 43.5%의 수익률을 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21선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올라갈 기간적인 여유가 있었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 수 있는 흐름이 21선에서 나왔기 때문에 40%가 넘는 수익률 이제는 우리 시청자분들 것으로 만드실 수가 있으시겠죠? 마지막 케이스 실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쵸? 한 10몇 개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못하니까 마지막 부산은행은 조금 그 은행주 뭐 성향을 좀 갖고 있어서 그런지 변동폭이 많지는 않죠. 그쵸?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여도 많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21선 빡 때려주면서 쳐올리죠. 따라간다?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이런데 따라갔다 이런 눌림 나오게 되면 이 손실률만 15% 20%예요. 아시겠죠? 어떻게 됐습니까? 1단계 관심 눌리죠. 눌리면 2단계 집중 3% 안에 들어왔죠. 충분히 여기다 여기 그 21선을 터치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나오고 매수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이날 깔끔하게 장중 흔들림 한 번 없이 안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고 여기 매도입니다 라고 이 부산은행 역시나 은행 CS 마인드를 가지고 친절한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고객님 매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매수가는 12,500원, 고가는 13,700원, 상승률은 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9.6%. 은행주의 성향도 있고, 또 요즘 은행 금리 많이 안 주잖아요. 그쵸? 한 4% 후반대, 뭐 이 정도밖에 안 주잖아요. 중반대?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도 별로 안 좋습니다. 농담이고요. 자, 이렇게 실전 종목들을 봤습니다. 우리가 실제 배운 기법 자체를 실전 종목에 대입을 할 수 있어야 그게 뭐 탁상 공론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기법을 기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강의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번 주 시간 강의를 하기 이전에 큰 숲에서 우리가 지금 뭐를 과연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볼게요. 크게 우리가 지금 이평선 뭐 크로스 기법도 배우고 또 오늘 또 뭐 거래량 관련된 기법도 배워야 되는데 이게 과연 어떤 것들이냐라는 걸 알고 배워야지 그냥 각계 전투를 하게 되면은 머릿속에서 뭐 막 이렇게 돌아버리거든요. 막 빙빙빙빙 돌기 때문에 어떤 건지 큰 숲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패턴을 어떻게 조합을 시켰냐라고 하게 되면 이거예요. 첫 번째, 캔들하고 이평선 조합한 겁니다. 이런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야,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 두 번째, 거래량, 그리고 거래량 이평선을 조합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캔들하고 이동평균선하고 조합을 한 게 여러분 뭐죠? 뭐가 있을까요? 2분 전에 했던 거. 이평선 크로스 기법.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동평균선에 캔들이 돌파하니까 크로스 기법이 바로 이 조합 아닙니까? 그쵸? 아시겠죠? 아셨죠? 예.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자, 이평선 크로스 기법이 바로 캔들과 이동평균선 조합을 시킨 패턴이죠. 지금까지 배웠죠? 이제 다 배웠죠? 그리고 두 번째, 자, 이평선 폭파 기법이라는 게 있고 이평선 폭파 마이너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기법은 실제로 제가 추후 강의 때 핵심 패턴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크로스 기법만큼이나 쉬워요. 쉬운데 굉장히 수익률이 잘 나오는 기법들이다. 미리 예고 드리고요. 커밍 순 예고 드리고요. 자, 거래량은 뭐냐면 드디어 오늘 배울 거래량 골든벨 기법 그리고 골든벨 마이너 기법이 있는데 이거를 이평선 기법을 한번 쭉 하고 거래량 기법을 쭉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평선 기법이나 끝나고 나면은 거래량 기법 할 땐 전혀 기억 자체가 안 나시기 때문에 좀 재미를 가하기 위해서 강의하는 입장에서 계속 이평선 하면은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거래량 잠깐 갔다가 이 핵심 기법 배우고 나서 다시 들어갔다가 또 기타 기법으로 돌아가는 그런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 거래량 골든벨 기법입니다. 이건 여러분 거래량과 이평선만을 조합을 해서 매수와 매도를 하는 기법이에요. 아마도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이 기법은 제가 만든 기법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보신 적이 없었을 거고요. 여타 기법들 중에 캔들과 연계시키지 않고 그냥 거래량만 보고 이동평균선을 보고 매수와 매도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막 자부심에 혼자 자아도취돼서 지금 정신 못 차리죠. 자, 그러면은 거래량 골든벨 기법 이거를 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쉬워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제 조건은 몇 가지 클릭하면 끝나는 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따라와 주세요. 색깔 지정해야 돼요. 뭐냐면 양봉 캔들의 거래량은 양봉 거래량으로 빨간색으로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양봉 캔들 양봉 거래량은 빨간색으로 동일하게 캔들과 거래량 다 빨간색 지정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음봉 캔들은 음봉 거래량 파란색 나오게 지정을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자, 그리고 거래량은 이동평균선, 이제 주가의 이동평균선이 아니고 거래가 터지는 이 위에 있는 막 이동평균선 주가 말고 거래가 터지는 이 거래량의 이동평균선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이동평균선은 뭐로 한다? 그냥 21선 딱 하나만 진하게 해주시면은 끝납니다. 무슨 얘기냐? 보세요. 캔들색, 양봉, 음봉, 양봉, 음봉 맞추는 거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죠. 자, 빨간 화살표. 그러니까 양봉 캔들이면 양봉 거래량 요런 색으로 나오게.
양봉이면 빨간색 양봉이니까 양봉 거래량 요런 색으로 나오게. 자, 양봉이면 또 이렇게 양봉 색깔로 나오게 설정을 하시면 돼요. 거래량을 캔들 색깔에 맞춰주신다. 자, 두 번째. 음봉이면은 거래량 음봉으로 나오게. 음봉이면은 거래량 음봉으로 나오게. 마지막도 뭐 음봉이면 거래량 음봉으로 나오게. 이거 어떻게 설정을 하시느냐? 자, 해결책은 고객만족센터,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HTS, 그러니까 그 증권사 HTS들이 다 틀려요. 거의 비슷은 하지만 그 HTS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HTS가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전 증권사 HTS를 다 들어가가지고 해봐야 되는데 또 제가 배워서 해드리면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1544 뭐뭐뭐뭐 이렇게 나오죠. 해당 증권사 콜센터, 아니 콜센터라 그러면 안 되죠. 고객 만족센터 CS. 그쵸? 이쪽으로 전화하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설정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바로 설정 가능합니다. 쉽게 끝나죠? 자, 두 번째. 자, 이제 위에 거 그냥 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 밑에 있는 거래량을 이만큼 늘려놨어요. 이제 위에서는 아까 뭐 그 이동평균선 크로스 기법 할 때는 위에서 5일선 나오고 21선 나왔는데 이거 아닙니다. 이제 이 밑에 거래량의 이 검은색 21선 설정하면 됩니다. 보통 대부분 이것도 고객만족센터에 전화하시면 알려드릴 텐데 아마도 거래량 더블 클릭하시면은 그 증권사 HTS가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하지만 결론은 게시판에 이거 어떻게 설정하나요? 하지 마세요. 그 고객만족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 설정 끝나면 요 두 가지만 끝나면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자, 이게 바로 거래량 20일 이동평균선, 검은 선이라는 거지요. 그쵸? 자, 그러면 매수기법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단계로 나뉩니다. 거래량 골든벨 매수기법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자, 1단계 양봉 거래량이 21선 돌파할 경우에 뭐? 관심. 그리고 2단계 21선의 2.5배 이상 거래량으로 끝날 경우에 종가 매수 끝. 참 쉽죠. 끝났어요. 이게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뭐냐면 보여드릴게요. 이거 여러분 여기 이렇게 여기 요게 뭐냐면은 거래량이에요. 위에 있는 거는 없고 거래량이 음봉 거래량들만 이렇게 동일하게 있다 그럴 때 21선이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랬을 때 21선이 있는데 여기 있는데 돌파를 했죠. 이랬을 경우에 뭐다? 1단계 돌파했죠? 1단계 관심. 여기가 21선입니다. 21선. 근데 두 번째가 뭐예요? 이 21선의 2.5배 정도의 거래량이 나오면은 종가의 매수라는데 이건 2.5배가 안 됐어요. 21선 넘어는 갔는데 2.5배가 안 됐습니다. 그쵸? 그래서 관심에서 끝나는 거고, 두 번째. 그쵸? 2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20일 이동평균선에 하나, 둘, 반. 그쵸? 일단 돌파했으니까 여기에서도 관심을 갖되 종가까지 봤더니 이 20일 이동평균 거래량의 2배 반 되는 거래량이 터졌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관심과 동시에 종가로 그냥 매수하고 끝나는 겁니다. 위에 있는 주가 보지도 않았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면 그 주가의 종가는 무조건 매수한다. 거래량을 두고 주가를 판단한다. 끝! 이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예시보면 이해되죠. 그쵸? 자, 예시를 보시겠는데요. 첫 번째. 자, 쉽죠? 검은색 21선 거래량이에요. 이게 이동평균선이에요. 20일 이동평균선. 자, 돌파했죠? 돌파했는데 여러분들 눈대중으로 보시기에도 하나, 둘도 못 미치죠? 그럼 첫 번째 이건 뭐다? 관심. 매수한다?
안 한다. 왜? 250% 안 넘어왔으니까. 그쵸? 두 번째도 돌파했으니까 일단 관심. 근데 250% 2.5배 안 되니까 그냥 두겠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여기 보자고요. 관심 돌파했죠. 근데 여러분 그냥 눈으로만 보셔도 2.5배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기가 2.5배 라인. 근데 넘어갔죠. 그럼 어떻게 된다? 관심과 동시에 종가로 250% 2.5배, 250%가 2.5배입니다. 돌파했으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관심과 동시에 종가 기준으로 매수 끝. 어떤 주가인데 몰라요. 어떤 주가인지 몰라요. 그냥 매수 끝. 아시겠죠? 두 번째 돌파했죠? 2.5배 됩니까? 1단계 관심. 2.5배 안 되죠? 그럼 끝. 관심만 갖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매수 안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도 이 검은색 20일 이동평균선 돌파했죠? 돌파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관심.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이게 2.5배 되나요? 안 되죠? 한 2배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2.5배가 안 된다. 자, 여기에도 관심이겠지만은 뭐 동일하니까. 자, 여기 보시자고요. 이 거래량에서 20일 이동평균선 돌파했죠? 그러면 동일하게 관심 갖고 있다가, 그쵸? 250% 돌파도 해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매수 끝. 쉽죠? 어렵지 않죠? 기법을 단순화 시켜가지고 이게 단순화 시킨 것 같지만은 굉장히 많은 시뮬레이션을 제가 통해가지고 뽑아낸 겁니다. 최대한 단순하게 제가 어렵게 여기에다가 막 조건식을 갖다 붙여버리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 대본 죽으세요. 채널 돌아가거나. 채널 돌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럼 계속 보자고요. 이제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자고요. 예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 거래량 이제 위에 캔들까지 같이 나온 거예요. 이제 거래량만 봤으니까 너무 지루하니까 캔들까지 같이 보자 이거예요. 20일 이평선 거래량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뭐 조금 뭐 관심 뭐 가질랑 말랑 뭐 하여간 매수 아니니까 신경 안 쓰시면 되고,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파했으니까 관심인데 2.5배 안 되죠. 여러분들 눈으로 보셔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그냥 관심으로 끝나는 거고, 여기가 바로 어떻게 된다? 250% 넘어가 버리죠. 250% 넘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250% 넘어가니까 관심과 동시에 250% 넘어가면은 종가로 매수. 어디? 여기. 종가 매수입니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이후에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그 거래량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했으면 요거를 맨 앞으로 한번 당겨 볼게요. 우리가 산 지점을. 자, 여기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샀던 데가 여기에요. 아시겠죠? 요 종가 매수 250% 넘어와서 요 지점 바로 거기에요. 여기 이후에 매수 이후에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상승 이후에 그대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신기하죠? 종목이 이렇게 움직여요. 요것만 있느냐? 굉장히 많아요. 이거 한 3시간 하라 그래도 이 종목들만 보고 3시간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 여기 마찬가지죠. 뭐, 21선 돌파했지만 관심에서 끝나는 거고, 250% 안 되니까 관심 끝. 자, 돌파했으니까 관심인데, 매수가 안 되죠. 250%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20일 이동평균선 넘어서 이거 한 5배, 6배까지 됐죠. 그쵸? 근데 우리가 이 캔들은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어떻게 매수해? 라고 생각을 하세요. 당연하죠. 그쵸? 캔들 분석에서 뭡니까? 윗꼬리는 여러분, 윗꼬리는 나쁜 거. 뭐냐면 음봉하고 똑같은 겁니다. 윗꼬리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여러분, 올라갔다 밀리니까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이 밀리는 거는 음봉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캔들 분석만 보신 분들은 이걸 어떻게 매수해? 위에 물량이 쌓여 있는데, 거래도 터졌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자, 250% 돌파해서 우리는 종가로 이 가격에 매수를 했다라고 치자고요. 자, 거기가 어디다? 여기에요. 동일하게, 예, 요 종가 매수를 한 겁니다. 윗꼬리 길죠? 그 이후의 흐름은? 그렇죠? 뭐가 문제입니까? 그냥 가죠. 그쵸? 그냥 가죠. 신기하죠? 어떻게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들이 되시나요? 자, 매수기법 예시, 마지막 예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뭐 말씀 안 드려도 되죠. 관심 가질 거는 다른 거 없어요. 매수에는 21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21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딱
가려드릴게요. 위로 올라오는 양봉이 있으면 그것만 관심을 갖자고요. 위로 올라왔지요. 그쵸? 요 양봉 올라왔지요. 근데 2.5배 됩니까? 안 되죠. 관심 꺼요. 음봉 관심 끕시다. 지금은 매도 기법이 아니니까 음봉 관심 꺼야 됩니다. 그리고 관심 없다가 요 날도 올라왔죠. 근데 2.5배 안 되죠. 그 다음날 맨 마지막 날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왔는데 2.5배가 훨씬 넘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그러면 어떻게 된다? 250% 돌파했으니까 종가 기준 여기에서 매수. 어떻게 되느냐? 요게 어디냐면 종가 매수 이후에 요게 여기 동일한 모습이죠? 근데 조그맣게 보이죠? 왜냐면 이후에 차트가 커지면 상대적으로 적게 보이게 돼 있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뻥뻥뻥뻥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쉽죠? 굉장히 쉽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예시의 흐름을 상당히 좀 많이 봤는데, 그럼 실제로 대입이 되느냐라는 것도 봐야 되겠죠? 됩니다. 간단하게 한 두 케이스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냐면 LG 패션의 사례예요. 여러분들 21선 기준으로 위에 거 생각하지 마시고 거래량만 보자 그랬죠. 21선 기준으로 해갖고 2배 안 되니까 관심에서 끝나고 이것도 2배 반이 안 되니까 관심에서 끝내고 쭉 보다 보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날 2배가 넘어갑니다. 왜냐? 20일 거래량은 24만 주가 나왔는데 근데 이날 거래량은 어떻게 됐습니까? 71만 주로 20일 대비 295% 2.5배 넘어가서 2.95배까지 터졌기 때문에 종가 기준은 어떻게 된다? 높죠? 상당히 많이 높은 상황에서도 이거는 뭐다? 눌림목 기다린다? 아니죠. 무조건 매수입니다. 아시겠죠? 자, 매수.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향후에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보시죠. 이날 매수한 거죠? 그쵸? 매수했는데 이후에 여러분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그냥 매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 기법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또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이 수익률 얼마냐면 여러분 매수가가 32,100원이고 고가가 33,900원으로 수익률 자체가 24.3% 바로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례. LIG 손해보험. 그쵸? 21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라오는 거 뭐 신경 쓸 거래량들 없지요. 여기에 신경을 확 써야 되죠. 뭐다? 21선 거래량 65만 주인데 이날 거래량이 얼마다? 168만 주. 이 당일의 거래량이 20일 평균 거래량 대비해서 280%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위에 와 높죠. 16,000원짜리가 지금 18,000원까지 가는 거예요. 종가 그래도 사야 된다. 매수. 다음에 어떻게 된다? 결과가 여러분 높지만 종가 자체가 높지만 위에서 이런 식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움직여버린 겁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방금 전에 우리 샀던 부분 자체가. 얼마 나오느냐 여러분. 매수가가 우리가 18,000원을 샀거든요. 고가가 23,900원에 고가 수익률 자체가 여러분 바로 32.8% 바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두 가지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테스트 간단하게만 좀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나 이해했는지 시청자 테스트 시간 간단하게만 좀 갖도록 할게요. 바로 보시겠는데요. 복습 문제 두 개만 풀어볼게요. 우리 시청자분들 다음 중 거래량 골든벨 매수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세요. 자, 평균이 지금 현재 21일 9만 주고 A, B, C, D 중에 매수할 수 있는 거래량 뭐지요? 시간 2초. A. 음봉거래량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쵸? B. 돌파 못했으면 관심도 얘는 못 받아요. C. 돌파를 했지만 9만 주에 16만 주 정도면은 9, 28. 18만 주도 안 되죠. 2배도 안 되죠. 바로 뭡니까? 30만 주 터졌으니까 D가 바로 여러분들 답이라는 거죠. 간단하죠. 어렵지 않죠. 그쵸? 두 번째 문제. 자, A, B, C, D 중에 거래량 골든벨 기법을 적용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는 번호를 고르세요. 3초. 자, 보시겠는데요. A 같은 경우에 우리는 여러분 위에 있는 거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위에 있는 캔들 신경 쓰는 게 아니고 거래량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관심도 못 받죠. 21선 돌파를 못 해냈으니까. 그쵸? 관심인데 얘들은 아니죠. A, B, C, D만 보면 되니까.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관심 받은과 동시에 여러분 눈대중으로도 이게 몇 프로예요? 지금 한 5배, 5배는 됩니다. 얘가 바로 B가 매수죠. 그쵸?
그리고 C 같은 경우에 음봉이니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D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 보시게 되면은 짧아요. 돌파는 있는데 2배도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은 B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동평균선 크로스 기법과 그리고 이번 시간에 거래량 골든벨 기법을 좀 배워봤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외우시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제가 지속적으로 스파르타식 그리고 2의 위주의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항상 저희 프로그램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